요게 정말 중요한 절세팁입니다. 이중과세 아니냐? 두 번 뜯어가? 뭐 이거잖아요, 그죠? 장난해? 약간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나는 잘 관심 없고 이 새끼. 안녕하세요. 저희는 텍스 드라이브의 절세 드라이브를 맡고 있는 저는 이진석 세무사고요. 저는 구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두 번째 시간은 네. 저번 시간이랑 이어지는 건데 그쵸. 저희가 오늘 알아볼 단계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유 단계. 보유 단계의 부담에 대해서 뭐가 있죠, 선생님? 일단 재산세 한 번, 종부세 한 번이 있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핵심 쟁점사항의 논의사항이 주택이니까 그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부담하는 세금인 주택임대사업소득.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업소득세. 그쵸. 그게 따지 보유세 때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쵸.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알아볼 게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재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지 이제 정부 고지 세목이잖아요. 납부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다를 표현하는 게 고지라 그래요. 고지. 네. 저희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고지를 받는 거. 그렇죠. 이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재산세. 일단 재산세 같은 경우는 네. 보유함으로써 그렇죠.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세라고 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과세 기준이 이게 핵심 포인트죠. 과세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이 언제죠, 선생님? 6월 1일입니다. 그렇죠. 매년 6월 1일. 그렇죠. 매년 6월 1일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쵸. 주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6월 1일 기점으로 네. 내가 보유세인 재산세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음. 절세 팁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일단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매수자예요. 매수자, 네. 내가 취득하는 매수자. 제가 이제 취득하는 매수자예요. 근데 취득하기 전에 이제 보유세를 고민을 하면 그렇죠. 6월 1일 전에 사야 될까요? 후에 사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인 입장인데 6월 1일 이전에 취득의 그 시점은 어디서 잔금 지급일이거나 잔금 지급이 수익금 이전 등기 없이 잔금 지급일로 이제 논의를 맞춰 볼게요. 네.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을 샀어. 사야 되는데 이제 매도인과 계약을 해, 중개인 끼고. 그러면은 6월 1일 이전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6월 1일 이후에 해야 될까요? 잔금을, 취득 시점을. 6월 1일 이전에 하게 된다면 그렇죠. 6월 1일 누가 현재 유리하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6월 1일 이후에 샀다. 그렇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가 그렇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종전 소유자인 양도자가 네네네.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요게 정말 중요한 절세팁입니다. 다른 거 그렇죠. 없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보유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세목이 어떤 건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절세자를 세우면 되거든요. 제가 그렇죠. 볼 때 이게 딱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정말 딩동댕인데 내가 매도인이냐 내가 매수인이냐에 따라서 취득 시점을 유리한 시점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네. 전과 후로 잔금을 맞추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럼 반대로 내가 매도인이야. 매도인이면은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이 유리한 시점은 언제냐를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6월 1일 이전일까요? 이후일까를 따져볼 때 매도인은 이전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넘겨야 되죠, 매수인한테. 맞습니다. 근데 매수인은 반대로 이후에 넘겨야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뭐 다툼이 있으면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할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승객분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드라이빙 하니까 했으니까 이제 아셔야죠.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이 이제 납세무 과세 기준일이 언제고 그때 그럼 과세 기준 6월 1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유리할까? 그리고 이제 뭐 세세 규정으로는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고지 세목이니까 고지서를 정부에서 보내거든요. 7월, 9월. 근데 이걸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세하게 들어간 거죠. 토지, 건물, 주택. 주택 같은 경우는 절반씩 7월 한 번 내고 또 9월에 2분의 1 내잖아요. 그죠? 그렇죠. 7부 내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7월 고지, 9월 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를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산출을 할 때 이제 고시가 기준시가죠. 저희 세무사들이 표현할 때 기준시가인데
그 기준시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 뭐 주택이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 그렇죠.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그렇죠. 명칭을 짓고 있죠. 그렇죠. 그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고시가격, 개별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 기준시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기준시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어느 정도 이제 과세표를 떨어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떨어뜨리는 네. 그게 100%는 아니니까 떨어뜨리고 거기에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세율이라는 걸 곱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거기에 뭐 어떤 거를 또 막 직전주에 냈던 거를 뭐 또 빼주기도 하고 초과세 상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라고 이런 거 빼주는데 네. 이런 거 이제 아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납세분들 알 필요는 없고 종부세는 아셔야 되는데 제한세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뭐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아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고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걸 내가 7월, 9월 나눠서 내는구나. 2분의 1씩. 그렇구나. 요 정도 알면 돼서 옳다구나. 그쵸? 핵심은 과세 기준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요. 그렇죠. 보유세 꽃. 이슈 말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팔도 많았고. 작년 12월에 가장 말이 많았던 거죠. 종부세. 종합부동산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세죠. 앞에 설명드렸던 재산세는 보유세 중에 지방세예요. 근데 요거 종부세는 국세죠. 국세. 그래서 중앙정부 국세. 네. 종부세의 과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종부세 가세 기준도 네.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6월 1일로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승객분들이 네네.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재산세도 가세하고 아하. 종부세도 가세하고 아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중과세 아니냐? 두 번 뜯어가? 뭐 어? 이거잖아요, 그죠? 장난해? 약간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세무사님 잘 여쭤보신 게 음. 억울하잖아요. 갖고 있는 물건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이거 한 번 가져가고 이거 한 번, 지자체에서 한 번 뜯어가고 중앙정부에서 한 번 뜯어가고 나라에서 이중과세 아니냐? 그래서 종부세 계산 구조상 그 재산세 냈던 거 있잖아요. 네. 재산세 냈던 거를 동일 물건에 대한 재산세 냈던 걸 빼줘요. 아, 산식 구조상. 그래야지 여기서 냈던 세금이 여기 산식세에서 이렇게 빼앗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세무사들이 표현하는 기납부세 뭐 이런 개념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이니까 이중과세 하면 안 되잖아요. 대원칙이거든요. 해소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네. 그렇지만 정부는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네. 종부세를 산출할 때 내가 미리 냈었던 재산세만큼을 빼준다. 왜냐면 둘 다 보유세니까 이렇게 빼주고 있다. 그러면은 세무사 제가 그러면 네.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음. 보유세라며. 네. 그러면은 재산세든 뭐 지자체든 뭐 청와대든 난 잘 모르겠고 네. 나는 잘 관심 없고 이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가 틀린 점이 뭐야? 재산세와 종부세의 다른 점은 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를 하는 거고 네. 종부세는 인별과세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종부세의 인별과세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인별과세라는 것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잡겠다. 만약에 그렇죠. 저를 너 주택 몇 개 있어. 근데 양도나 취득 같은 경우는 주택수 판정을 할 때 세대죠. 세대로 보잖아요. 저번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종부세는 인별로 봅니다. 여기에 또 절세 팁이 숨어 있어요.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왜 세무사한테 이걸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이제 그렇죠.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 일단 인별 과세라는 거에 출발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 사례를 들어볼까요? 남편과 그럴까요? 배우자로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배우자인가요? 네. 아니요. 1인 남편과 배우자를 저 연기하자는 게 아니라 연기하자는 남편과 배우자를 가정했을 때 네. 남편과 배우자는 한 세대로 같이 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별 과세라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남편이 주택 하나를 갖고 있고 네. 하나를 더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종부세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볼게요. 그렇죠. 남편이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부터 네. 세율이 팍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정 2주택자, 그 다음에 3주택자들 세금 그럼 폭탄. 2주택자로서의 세율을 적응받기가 싫어. 그러면 우리 배우자를 활용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숫자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계산 산식상 종부세는 아까 저희 재산세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그쵸. 네. 공시 가격에 뭐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공시 가격에 뭐 비율을 곱하고. 네.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랑 거의 비슷한데 몇 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렇죠? 계산 산식상. 어떤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공시 가격은 똑같아요. 음. 근데 그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세무사의 말씀처럼 인별
주택의 공시가 합산이죠. 그죠? 인별. 네.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지분이든 완전체 지분이든 다 합산한 공시 가격에 6억 아니면 9억을 빼주거든요. 재산세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공제를 해주네요. 그렇죠. 네. 6억을 빼주거나 9억을 빼줘요.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아까 남편분이 갖고 있던 게 뭐 12억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와이프분과 남편분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을 취득할까. 근데 누구 명의로 할까. 그러니까 단순 논의를 위해서 취득세는 고려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를 원래 컨설팅을 할 때 왜 이렇게 찢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도 다 엮여 있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추후에 또 이쪽이 영향을 받고 양도 단계에서도. 근데 일단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보유 단계만 생각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12억짜리 주택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지 말고 찢어서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대 50으로 찢었다. 6억이잖아요. 네. 그럼 공제액이 아까 6억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거죠. 그렇죠. 와이프분은 종부세 빵이요, 빵. 그렇게 안 되고 남편분한테 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남편분한테 가면 24억이니까 이거 이럴 수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했을 때 인별 과세라는 걸 활용했을 때 지분을 분산시켜라. 이게 이제 절세의 포인트예요. 이제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양도하시거나 아니면 증여를 통해서 넘기시거나. 근데 분명히 또 증여를 통해서 넘겼을 때 취득세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종부세만 생각했을 때는 저희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또 여러 가지 세목을 판단했을 때 또 다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사실 이게 처분하는 거에서는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취득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되게 다 중요해요.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가니까 또 그쵸. 사인 간에 만약에 뭐 이런 아. 거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내 할 바 아니니까. 내 할 바 아니까 보통 이제 내 그렇죠. 가족끼리 이거를 막 명의를 찍고 공동명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세금만 고려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인별과세 말고 제가 알기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종부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았던 방법, 과거형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그렇죠.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죠. 그렇죠. 주임사. 요즘에 저 상담하면은 양도세 상담하면 저한테 주임사 했는데요. 다들 아시니까. 다들 이게 아시는구나. 줄임말이 유행이잖아요. 네. 주임사라고 표현을 주임사. 다들 하세요. 주임사 등록을 하시는 거죠. 주임사 등록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종부세 합산 배제. 합산 배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주임사 요건을 한번 저희 얘기를 읊어볼까요? 해볼까요? 네. 제가 하나 얘기하면은 주거니 네. 받거니예요. 네. 세양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첫 번째 증액 제한, 임대료, 임대 보증금,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8년 이상 임대를 등록을 해야 돼요. 장기 임대 등록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2018년 3월 말 이전에는 그렇죠. 5년이었죠. 그렇죠. 네. 구청과 세무서에 명확하게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등록하려는 대상의 주택이 6억 이하여야 되죠. 그렇죠.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건을 추가를 할게요. 2018년 9월 13일 일명 9.13 대책. 9.13 대책 때 그 합산 배제라는 게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건이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9월 14일 취득을 했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그건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임사 등록을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가지 요건을 조금 더 추가할게요. 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네.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 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 14일 이후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조정으로 바뀐 거구나. 이후에 바뀐 거죠. 네. 근데 9.13 대책, 그러니까 이전 이후는 또 말씀드리죠. 9월 14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13일 이전에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하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해당 주택이 소재지가 조정 지역으로 9월 14일 이후에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합산 배제 적용해 줄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원래 합산 배제가 엄청난 메리트였거든요. 그래서 주임사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종부세도 줄일 수 있고 합산 배제를 통해서 그리고 양도세 때 혜택도 있거든요. 장기임대 주택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장려하는 주택 임대 활성화 차원에서 공익 목적으로 그러면 혜택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종부세가 이제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절세 포인트는 뭐냐? 명의를 분산시켜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용하는데 9.13 대책을 생각을 했을 때 비조정은 상관없어요. 다 그렇죠.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그건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다. 안 된다. 이걸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계셨을 때 이제 저희가 보유세인,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부세 알아봤는데 연결되네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그럼 주택임대소득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임대소득이라면 일단 옛날에는 2천만 원 이하였으면 과세 안 했죠. 그쵸? 과세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2천만 원 이하여도 네네네. 과세를 하되 분리과세 할 거면 분리과세 해라. 그렇죠. 선택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네. 선택적 분리과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그 기준은 그 2천만 원은 내가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그다음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세법상 정해진 법령대로 계산해야 될 그쵸. 간주 임대료라는 거. 그 두 개를 합산한 거를 그게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를 판단을 하는데 뭐 이제 세세 규정까지 말씀드리는데 길어지긴 하는데 그죠? 그쵸. 간주 임대료가 뭐 어떻게 음. 뭐 세 채 이상 뭐 됐을 때만 계산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전에 정말 지옥 같은 날이 오고 있는데. 올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다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궁금하신 사항을 다 여쭤보면 뭐 프리랜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 절세 혜택들 주제를 다뤄서 법인 같은 경우 법인 설립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 대한 팁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서 제가 소통을 할 거니까 네. 저희 오늘 보유 단계 세금까지 다 알아봤고 네. 근데 마지막 길게는 절대 말씀 못 드릴 광대에서 양도세죠. 재산 세제의 꽃이에요, 꽃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장 어렵고 파란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저희가 신고드리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는 세목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한번 또 멋스럽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양도에 대한 소득세. 네. 그러니까 양도에 대한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그렇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네. 뭐 세세 규정 너무 많아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빼고 취득 부대 비용을 빼서 이 큰 양도소득세를 개념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개별 사안으로 설명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1세대 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지식 전달해드리고 절세 방법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단계에 내야 될 세금 취득세, 보유 단계의 오늘 알아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세, 경우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죠, 그죠? 네. 그다음에 처분 단계인 양도소득세.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저희 부동산의 사이클을 한번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네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음. 실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컨설팅했던 내용 그런 실사례를 법령과 엮어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